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새 시리즈 녹화 날입니다. 자리 배치가 조금 낯선 센터. 배치가 됐는데요. 센터는. 우리 흥 소장이 지난번 스피노프 배틀에서 승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센터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뽀시렉이었는데 제가 센터 메인을 이제 차지하겠습니다. 삼행시는 제가 이제 젊은 감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영,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강철의 연구술사라는 만화에 명언이 나오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황영이 잔인하게 발릴 줄은 몰랐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황영이 천재인데요. 그때 너무 일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홍보를 좀 게을리 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홍보한 덕분에 간신히 이겼습니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한 문장 정도로. 조금 더 겸허하게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자리 배치에서는 황영은 저 뒤에 따로 앉히려고 했는데 그거 너무 그러자니 나의 페르소나에게 너무 잔혹한 것 같았어. 아직도 삼행시 팬은 황영 팬이 훨씬 많어. 그래서 오늘만 부득이하게 메인으로 우리 흥 소장이 차지할 거고 배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할까요? 아유, 언제라도요. 언제라도. 아, 네. 오늘 우리 황영이 새 시리즈 녹화한다고 그래서 헤어도 펌도 좀 했고요. 안경테를 바꿨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새 시리즈를 해요. 네. 이긴 놈, 진 놈, 쌈 붙인 놈에서 놈을 따서 브랜드적으로 앞서가는 놈, 쫓는 놈, 그리고 그 둘을 쫓다가 망가진 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이 오토 서비스 중에서 5, 2, 5? 이거 플랫폼 편에서 제가 했던 건데 삼행시 팬들은 아실 거예요. 오토 앱 중에서 첫 번째로 배달 앱. 네, 이 중에 앞서가는 놈, 네네. 쫓는 놈, 망가진 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 삼행시가 좀 너무 올드하다, 올드스쿨이다 이런 제 주변에 저희 제자나 저희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요. 뭐 시커먼 남자들 48.3세? 48점? 누구 때문에 48.6세? 네, 저는 40대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조금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제 친구를 불렀어요. 진짜? 네네. 5 to 5에 대한 거니까 5, 2, 4. 제 친구 5, 2, 4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5, 2, 4. 안녕하세요. 5, 2, 4.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네. 네. 그럼 제 잠시- 친구예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새로운 패밀리도 영입하고 네. 새롭게 녹화를 시작하는데 번번이 녹화를 할 때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썩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제가 무박 3일로 무박 3일. 지난번 트렌드 때는 무박 7일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박 3일로 촬영을 하고 사실 지금 그래서 머리가 약간 백지 상태인 겁니다. 주제도 이번에는 우리 흥 소장이 정했습니다. 네, 제가 정했습니다. 이기고 나서 자기가 잘하는 아이템을 정해서 사실 황영과 제가 오늘 할 말이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배달 앱으로 정했어요. 배달 앱으로 했습니다. 네, 배달의 네. 민족 625 배달통 제 플레이어가 있는데 저희가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뒤에 2, 3등보다는 1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2, 3위 얘기는 좀 들어가고요. 네. 황영은 사실 배달앱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뭐 굳이 안 좋아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잘 써보질 않아서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코멘트를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기본 생각은 삥 뜯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니까. 뭐 격하게 표현할 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고 나서 약간 의기소침해진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죠. 야, 우리 브랜드 평론이라는 감이 영화 평론가들이 본인이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좋은 영화에 대해서 혹평을 하기도 하고 호평도 하잖아요. 어떤 평론은 참 인사이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평론만으로도 가치 있게 느끼거든요. 문피가 사실 원래 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기획 의도가 이거 아니셨나요? 이 삼행시의 기획 의도는 그랬습니다. 잘하건 못하건 사람은 훈수를 두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니까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하는 경향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삼행시의 최초의 기획 의도는 오늘처럼 브랜드 평론을 하는 게 기획 의도였고요. 그래서 최초의 기획 의도로 돌아간
최초의 시리즈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모신 거고, 아까 프로필 이렇게 나갔겠지만, 모 전자 회사에서 홈쇼핑 11년 제품 호스트를 하셨고, 네. 제가 센터다 보니까 제 친구를 챙겨야겠네요. 잘 오이사 부탁해요. 스스로 이렇게 때리고 그래. 잠깐 그래도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오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미나고요.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돼서 너무 기쁘고 조금 모자라더라도 사랑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배달의 민족. 어떤 브랜드인가요, 홍 소장?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시작을 했다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배달민족 처음에 나왔을 때 김봉진 대표님이 세바시에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거에서 처음 접했어요. 앱을 다운받은 게 아니라 그 CEO께서 어떤 강연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관심이 가고 내부 브랜딩을 좀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디자이너 출신이시니까. 사실은 디자이너 출신이 CEO가 되시면 이런 비주얼적인 측면이나 내부 브랜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호감이었고 처음에 제가 팬이었어요. 만 8년, 9년 정도 되면서 지금은 젊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 물어봤더니 배민 찬양론자들이 많으세요. 많죠. 저는 배민 칭찬할 게 많아요. 근데 아쉬운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오이사도 친구들한테 많이 제가 물어보라고 했더니 저희 회의할 때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듣기로는 우리 홍 소장이 패매로 김봉진 대표하고 혈전을 한번 벌인 적이 있다고. 뭐 설정까지는 아니고요. 한 4년 전에 패매로 김봉희 대표님과 대화를 나눴었죠. 비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저는 여전히 응원하는 편이고 워낙 근데 다들 좋아하니까 약간 이게 브랜드적으로 더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 혈전의 단초를 마련한 게 우리 황영의 이데아죠. 맞습니다. 그때는 황영한테 감히 눈도 제가 못 마주치고요. 황영의 광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황영을 배틀에서 이겼죠. 제가 이제 메인을 이제 차지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뭐 기사에서 본 것 같고요. 근데 초기에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한다라고 격하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5,000원짜리 짜장면을 배달해서 수수료를 5,000원짜리 짜장면 파는 사람한테 받아간다라는 게 극단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면 삥 뜯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나고요. 동시에 두 번째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자라는 그 입장하에 숨는 비겁함이 없어져야 된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저는 소비자는 왕이다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짜장면을 보다 편하게 받아 먹었을 경우 그 혜택을 받는 내가 담은 500원이라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그런 좀 어찌 보면 꽉 막힌 생각 때문에 최초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관련해서 이거는 업체도 삥 뜯는 비즈니스 아니냐라고 좀 안 좋게 얘기했었고 그 혜택을 누린 소비자들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뭐 근데 그 이후 뭐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만요. 네. 아마 그런 얘기들을 반영을 했겠죠. 오이사 친구, 이거 혼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팬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까불었다가는 이게 다음 이거 없을 것 배민 같아가지고. 팬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지금 좀 전에 한 얘기들 황영 팬보다는 배민 팬이 더 많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그 배짱이들도 굉장히 배짱이가 많아가지고 뭐죠? 배민의 팬클럽. 배민을 짱 좋아하는 사람들의 네네네. 모임. 몰랐죠? 두 분 몰랐죠? 난 알았어. 황영은 몰랐을 거고. 개미와 배짱이 말고요. 네네. 그래서 아니 뜬금없이 서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근데 저는 배짱이 일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쟤는 갑자기 뜬금없이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근데 상대가 나 배짱이 이긴대. 그래서 둘이 막 악수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껴들어야 되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미 그들한테는 배짱이 일기 이기라는 게 굉장히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러지 이거를? 자부심. 네, 그게 됐더라고요. 해병대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배짱이가 아니면 저기에 낄 수가 없는 건가? 브랜드적으로 이렇게 팬덤을 형성했던 브랜드가 있나요, 국내에? 외국은 황영이 좋아하시는 할리 데이비슨. 지금이야 이제 그 존재감이 미미합니다만 초창기 아이리브가 비슷하게 팬덤을 형성했었죠. 그리고 한때는 커뮤니티 마케팅, 그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브랜드가 성장하는 모델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한때 아이리버가. 그때도 아이리버가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으니까 펌웨어를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실제로 구매력이 짜친 중고등학생들이
확 몰리게 하고 그래서 팬덤을 형성하고 성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초창기의 그 아이리버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팬덤으로 브랜드가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요. 근데 열광적인 소수, 팬이란 건 열광적인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몰입하는 사람인데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는 그 단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열광적인 소수가 제대로만 있어도 마케팅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사용해야 될 사람들의 잠재 고객의 수 자체가 할리하고는 뭐 전혀 천양지차잖아요. 그래서 이때 팬덤을 통한 거는, 팬덤을 통한 마케팅은 할리 데이비스는 그 자체가 세일즈 타겟도 되겠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그런 열광적인 그 브랜드 옹호자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호감도가 전이되도록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노림수가 더 강한 거지. 그게 꼭 세일즈와 관련돼서만 볼 필요는 없다. 아이, 속내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시죠. 오이사, 내 친구 오이사는 자꾸 친구라고. 아니 마치 황영이 네, 네, 네. 문피랑 비슷한 세대인 것처럼 하듯이 내가 이렇게 젊어지려고 하는 거나 오케이. 네. 그렇다. 인정. 네. 배짱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뭐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배민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막 호감도가 있거나 제가 막 그렇게 충성심이 있는 그 소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뭐 그렇게 저렇게까지 저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 저런 배짱이들이 그러니까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저렇게 옹호해주고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배민이 잘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근거죠. 결국은 어떤 마케팅이든 브랜딩이든 태도를 변화시켜서 행동을 유발시켜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이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나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달 음식 자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음식도 음식점 찾아가서 먹는, 그리고 치킨은 딱 하나 예외가 있긴 해요. 제가 되게 애정하는 둘둘치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도 딱 저희 동네 전화번호를 그냥 외워두고 있어요. 그런 거죠. 마케팅, 브랜딩을 잘하지만 나하고는 좀 딴 세계,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비어있다고 다 시장은 아닌 거니까. 이 배달을 시키는 것 자체를 원래 안 하는 사람들까지 쓰게 할 정도는 못 되는 거죠. 뭐 저도 사실 시켜 먹질 않으니까 이 앱을 잘 쓰질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트렌드 책 읽지 마라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저는 배민의 그 변곡점이 배짱이 이전과 배짱이 이후라고 봐요. 저희가 트렌드 책 읽지 마라에서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의 코크리에이션, 커뮤널 액티베이션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토 앱 브랜드 중에 야놀자나 직방은 팬클럽이 없어요. 그럼 걔네 다음이 사실 없다고 봐요. 광고 모델이 바뀔수록 그냥 헷갈린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적으로는 정말 영리하게 잘한다. 저 엊그제 편의점 갔더니 그 아이스크림인데 얼음땡 해놓고 밑에 디자인 바이 배달의 민족 폰트 하나 써놓고 커피도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적으로는 감히 평론하자면 굉장히 친근하게 요즘 시대에 맞게 꽤 잘하더라. 사실은 그게 그렇잖아요.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배짱이들을 통해서 배짱이가 뭔지를 알고 배달의 민족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배달의 민족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은 죄송하지만 두 분은 아예 타겟으로 생각을 관심 안 가져줘도 괜찮아. 인정. 네. 인정.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네는 우리 관심 Sorry. 대상이 아니야 이건 거잖아. 사실이지 뭐. 근데 배짱이가 배달의 민족 팬클럽? 네. 팬클럽?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찬당식도 하고 배민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뭐 알려주고 같이 참석하고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파티도 있더라고요. 배짱이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굿즈들이 있어요. 그거 자체 네이밍들도 사실 좀 번뜩이는 네임들이 패밀리 많죠. 수건 이런 거. 네. 그쵸? 그런 거 같이 활동한다? 네. 재밌겠네.
진짜 이게 제일 재밌다. 옳고 그름의 문제냐, 좋고 싫고의 취향의 문제냐, 이게 가치 판단의 문제냐에 따라 다른데, 나이 먹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많이 무뎌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건 아니야 했던 것도,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싫고의 문제인데, 배짱이 같은 거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겠네요. 근데 여전히 제 생각은, 인생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그거보다 훨씬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제 브랜드가 이 차원이 한 몇 개가 있어요. 우리 브랜드 하면 이런 게 연상되고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리얼리티에 반영된다라고 할 때 크게 한 4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제품 서비스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가니제이션, 조직의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차원이 있고 상징의 차원 이렇게 있다고 봐요. 차원이라기보다는 뭐 4가지 종류라고 할까? 이거 아커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이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이런 걸 지향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품 서비스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뿐 아니라 이런 앱을 하는 비즈니스는 사실은 경쟁자랑 비교해보면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본연적 차원에서 차이가 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브랜드 다움을 나타내주는 게 제품 서비스 차원에서 힘들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메꿔줘야 돼요. 그럼 조직 차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 문화는 어떻고 우리 브랜드 다움이 녹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행동 강령도 나올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게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외부적으로 시선을 받게 되는 행사 같은 거로 많이 발현이 돼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중에서 삼성카드가 실용이라는 걸 브랜드 에센스로 가져가니까 조직 문화는 모르겠으나 이쪽에서 하는 외부적인 시선을 받는 행사가 홀가분 페스티벌이에요. 그렇죠. 실용적으로 산다는 건 필요하고 중요한 건 킵하고 쓸데없이 필요 없는 건 미련 갖지 말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홀가분 페스티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성 존중이라는 아모레퍼시픽은 핑크리본, 그 유방암 환자를 돕는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치물리의 시험이나 이런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차원에서 이 적용이 되는데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CEO거나 그 조직원의 어떤 특징적인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스피드한 딜리버리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쿠팡에서는 쿠팡맨, 로켓배송 쿠팡맨이 있듯이 저는 그런 면에서 김봉진 대표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배달의 민족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파 잘 됐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심볼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심볼 마크나 BI 요소 이런 것도 되지만 그 폰트를 만들어서 보급한 것도 넓은 의미의 그런 거라고 봐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 자산에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어서 잘릴 것 같지만 브랜드 자산이 아시네요? 이런 얘기도 있어야 돼. 인지, 연상, 지각된 품질, 로얄티 이 4가지로 구성된다고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지, 연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브랜드 뭐가 떠오르느냐잖아요. 연상도 2종류가 있는데 제품 관련 연상이 있고 비제품 관련 연상이 있어요. 브랜드가 성장을 하면 처음에는 제품 관련 연상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게 성장하고 좋아지면 제품 관련하지 않은 다양한 연상이 많아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품 관련 연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차별적이지 않은 제품이 많아요. 새우깡이에요, 새우깡. 제품 관련 연상 나올 게 뭐 얼마나 있어요? 배달앱이에요. 제품 관련 연상 나올 게 얼마나 있어요? 그럼 연상을 풍성하게 해주려면 그리고 이게 브랜드로 자리 잡으려면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상이 많아져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관련 연상이 풍성하기 어려운 브랜드들이 최근에 하는 일이 뭐냐면 콜라보예요. 풍성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제품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 사람 차원, 상징 차원으로 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펼쳤고 그리고 그 결과 브랜드 자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상 부분에서 비제품 관련 연상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그쪽과 결이 맞는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게 되었고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영리하고 스마트하게 잘했다. 근데 그게 잘된 거와는 별개로 그걸 내가 마음에 들어 하냐면 별개로 어쨌든 굉장히 영리하게 잘했다라고는 코멘트하고 싶어요.
표정이 별로 밝지 않나요,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내 친구 오이사가 지금 약간 유치원 가기 싫은 7세 여아의 표정을 짓고 있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돼? 최대한 집중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잘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쫄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배민 팬들이 뭐라고 할까봐. 우리 기획회의 때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깎아요? 깎아요? 아 조금 실망. 아니 그냥 아니 실제 보니까 외모는 어때요? 아니 화면이 훨씬 멋있어요. 화면이? 네. 보통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목소리는 진짜 솔직히 아 좋죠. 목소리는 인정. 목소리는 네, 있지만. 목소리는 인정. 네. 기획회의 때 했던 얘기 제가 까겠습니다. 지금 황영이 정말 약간 점잖으시게 EBS 버전으로 하셨어요. 이건 3인시거든. 3인칭 행동 시점. 황영이 이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배민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잘했는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잘했는데, 주니어나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오케이. 근데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하고, 일을 꽤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배민이 좋다고 광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게 왜 하신 거였죠? 아 이거 생명의 안전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이 방송? 아니 때리진 않아. 방송 중엔 안 때려요. 쉬는 시간에 자꾸 아 그러니까 때려요. 집에 제가 어떻게 잘 케어할게요. 이거보다 더 세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그래 이런데 한 저처럼 40대가 자꾸 좋다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우리 주 시청자층이 30, 40대예요. 그러니까 20대 너무 겁내시지 않아도 돼요. 자, 우리 황영이 조금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본업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노래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예능 프로 나가고. 그러니까 본질에서 좀 벗어난다는 그 얘기 하신 거죠? 브랜드가 적용되는 차원이 네 가지인데 가장 근본적인 게 제품이나 서비스 차원인데 이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특징이 그렇게 변별력이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 사람 차원, 심볼 차원에 통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잘했고 그 결과 제품 관련한 연상이 그렇게 많을 수 없는 그 원래 그 한계가 있는 브랜드인데 비제품 관련 연상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호감도를 늘리는 식의 그런 영리한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김종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배민이. 그러니까 김종국이 요즘 노래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김종국 팬한테도 안티 댓글 받고 배민 팬들한테도 아니, 안티 저는 댓글 받고. 김종국 씨를 되게 좋아해요. 네, 제가 한때 이 바디빌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운동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자, 이건 객담이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히 우리 김종국 오빠한테 이거 남겨주세요. 죽었어, 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배달의 민족이 앱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보니까. 제 지인 중에 최근에 배달 앱을 깔 생각이 없다가 캐나다에서 잠시 한시적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해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배달 앱을 깔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배달의 민족 앱이 잘 안 깔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브랜딩, 마케팅 이쪽으로 잘하는 것도 좋은데 본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발한 거니까 앱이 좀 잘 깔리고 쓰는 사람이 좀 더 편해야 될 텐데 여기서 근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배달의 민족을 깔다가 실패했어요. 반전? 빠방? 그래서 요기요를 깔았는데 요기요를 깔고 나서 배민을 깔았더니 깔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케이스가 있나? 그래서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팩트인지 아닌지는 좀 댓글로 달아. 그런 뭐 개발하시는 분이나 그 폰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네, 폰이 잘못됐을 수 있고 유저 불량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유저 입장에선 배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 경험이 그래서 제가 이 삼행시 놈놈놈 시리즈에서 배민을 다루겠다고 했더니 야, 나 이 얘기부터 해줘. 나 이거 깔으려고 했는데 안 깔려. 그러면은 푸드테크라는 단어를 끌고 온 회사에서 기본적인 앱이 안 깔리면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배민이 이제 푸드테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들고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지인 중에는 뭐 황영과 문피가 잘 못 만나는 20대 초반에 그 아주 발랄하고 배민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저 같은 있었고, 애들. 아 그렇죠,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브랜드 쪽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브랜드를 좀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제일 잘한 거 아쉬운 거 다 둘 다 푸드테크래요. 푸드테크라는 워딩을 가져간 게 참 영리하게 잘한 건데 한편 푸드테크라는 걸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테크놀로지가 모든 혁신을 다 이끄는 건 아니지만 뭐 아까 UI, UX 안 좋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요? 배민, 요기요, 배달통을 이렇게 막 비교해서 저도 UI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배민이 UX가 UI가 좀 별로다. 그게 많이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분이 한 얘기는 푸드테크라면 물론 내부에서 열심히 R&D 팀이 뭔가 하겠죠. 무인 배달도 지금 테스트 하신대요. 여러 가지 그런 테크가 들어간 솔루션을 낼 텐데 체감되는 건 적다. 자꾸 치물레 같은 거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인기 끄는 뭔가를 너무 열심히 잘하는 반면에 테크가 들어간 뭔가 진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거는 좀 없지 않냐라고 이분이. 아까 그래서 제 말이 그거예요. 푸드테크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앱이 안 깔리는 게 있으면 오히려 앱 자체에 대한 연구 개발 R&D에도 신경을 좀 써야지. 시뮬리에든 이거 싫다는 건 아니고 본질에 좀 충실한 걸 먼저 좀 잘 해놓으면 더 좋겠다. 이분이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얘기하는데요.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얘기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부에서 당연히 노력할 텐데 더 노력해달라. 애정을 담아서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셨고 저도 매우 동의해요. 저도 배민의 팬이었다가 약간 아쉬움이나 환경 영향 받아서 근데 배민은 앱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같고 약간 하나의 문화 컬처 코드를 갖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된 거죠. 이미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상징화돼 있는 거 아닌가? 필요 이상. 저도 그 얘기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페북에서 댓글로도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것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일 잘한 거와 못한 게 뭐가 있냐, 아쉬운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배민, 가장 잘한 것이 뭘까요? 가장 아쉬운 건 뭔가요? 로 물었더니 어떤 분이 폰트 얘기를 해주셨어요. 폰트. 배민 폰트. 저 매우 동의합니다. 아까 황영도 폰트나 이런 심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거. 그건 매우 잘했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앱 사용 그 UI, UX가 아쉽다. 어떤 사람은 좀 너무 별로다. 그래서 제가 625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세요? 했더니 그 다음 답이 없었어요. 지금 배민 앱을 깔아서 저는 저도 깔려 있어요. 이거 봐. 이렇게 나눠주세요. 안 깔아. 올드스쿨. 영스쿨. 지금 UX, UI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깔아서 써보셨어요? 저 저거? 써봤죠. 그래서 그럼 뭐 앱 사용할 때 안 좋거나 이게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로 내가 딱 원하는 카테고리의 맛집을 검색할 수 있는 그 서치창이나 이런 게 그게 왜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편해요, 솔직히. 아니 돈 내고 광고하는 애들 먼저 떼어주려면 그런 약간의 그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겠죠. 여기서 저기 잔소리쟁이로서 한마디 하면 환경 살아났다. 우리가 UX, UI를 묶어서 얘기하거든요. UX, UI가 불편하다 그러는데 UX가 UI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렇죠.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예를 들어 앱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불편하고 잘 안 깔리고 하는 건 UI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UX는 그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배달받아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돌려받고 지불하고 하는 전체 관련된 과정이거든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 책임질 수 없는 UX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리뷰나 평점으로 그게 나타나긴 하지만 자기가 먹었더니 맛이 없다, 더러워 맛이. 그때 생긴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배민의 책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UX와 UI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마도 지금 얘기는 UI가 안 깔린다라는 건 UI의 문제인 것 같은데. UI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안 깔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사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문피 얘기 중에 전 또 더 웃겼던 게 반전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요기요를 깔고 배달민족을 깔았더니 깔리더라. 그럼 저 같으면 요기요 깔아서 주문했을 텐데 그분은 또 굳이 배민을 또 깔아봤다는 게 사실은 더 반전 같긴 하고. 이 양반이 원래는 그 디지털 에이전시를 하던 양반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캐나다에 가 있고 지금 방학 맞아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방학 맞아서 허리 치료받으러 왔다가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앱을 깔아서 시켜 먹어봐야겠다.
그런데 6.25를 깔고 시킬 수도 있으나 이 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얘가 왜 난리야 도대체.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네, 어떻게든 배달의 민족을 깔아보려고 한 거죠. 오케이. 그럼 미안. 근데 그러면 두 분은 다른 배달 앱도 깔았어요? 딴 게 있어요? 저 6.25도 있죠. 요기요도 있어요? 네. 배달통은 못 깔았습니다. 배달통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오이사는 배달의 민족으로 하는데 거기서 뭐 안 되거나 그럴 뭐 배달이 안 되거나 그러면 요기요 간다는데 네. 홍 소장은 어떻게 그걸 구분했었어요?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제자애들 뭐 치킨 같은 거 사줄 때 애들이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배달의 민족은 안심번호가 제공이 돼요. 내 번호가? 네, 내 번호가 안 떠요. 안 뜨게 할 수 있어요. 그 문제 많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시켜 먹을 땐 사실은 누가 오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요기요는 안 돼요? 요기요는 안 돼요. 아 그럼 잘했네. 근데 또 요기요는 뭐가 있냐면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할인이 돼요. 처음 거래 때도 할인이 되고 5,000원 할인해주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쓸 때도 있죠. 저는 브랜드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앱 비즈니스는 O2O는 기본적으로 우리 옛날에 했던 장치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어빌리티하다. 장치 산업이란 건 많이 깔아놓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동통신 같은 거죠. 물론 선발주자고 그 배달의 민족이 그래서 좀 많이 깔렸을 건데 저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슨 관여도가 높거나 의미심장한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죠? 깔게 하는 건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배달의 민족은 원래도 많이 깔려 있을 때다가 그런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호감도를 막 자극해서 굉장히 강화된 태도를 통해서 행동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보이고 요기요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일 뿐더러 그래서 직접적인 베네핏을 막 소구해서 음식 배달 앱을 두세 개를 깔아도 아마도 대부분 사람은 메인으로 쓰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라면 하나만 깔 거고 장치 산업적 성격이 있고 아직 우리 같은 사람은 아직 안 깔았지만 푸드플라이 하신다고. 푸드플라이도 인수됐잖아요. 제가 푸드플라이 쓴 적이 있어요. 지금도 깔려 있긴 합니다만 푸드플라이는 동네 그 김밥 천국 배달해 주는 데는 아니니까 배달하기 쉽지 않았던 거를 배달해 준다 이런 개념이었고 그리고 배달료를 제가 내요. 보통 3,000원 정도는 넘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떳떳하니까 푸드플라이 몇 번 썼던 거고요. 여기서 황영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게 장치 산업이고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근데 요새 광고나 커뮤니티 하는 거 보면 배달의 민족은 기본적으로 양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호감도나 이런 걸 강화시켜서 계속 쓰게 하고 다운받게 만들려는 걸 보이고 저도 가끔가다 요기요 광고 보면 바로 나오는 게 5,000원 할인 쿠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깔지 않았던 사람이 당장 배달했을 때 5,000원에 할인된다는 것 자체가 즉각적인 베네핏이니까 글로 유도하려는 싸움 같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아까 문피가 나는 별로 안 깔고 앞으로도 안 깔고 싶어라고 얘기했는데 배민의 타겟이 아닌 거예요. 2014년에 1,0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어요. 엄청난 거죠. 지금은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000만 훌쩍 넘었을 거예요. 특히 앱 비즈니스는요 AARRR이라는 걸 해요. 어퀴지션, 액티베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리텐션 시키고 리퍼럴 시키고 요런 구조들이에요. 근데 얘네는 이미 이 깔때기 안에 이미 1,000만 넘게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지워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목적은 이 1,000만 중에 여기까지 온 사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앱을 안 깔아도 앱을 안 써도 배민 문방구에서 때밀이 같은 거 사게 하고 싶고 세븐일레븐에서 아메리카노 나왔어요. 그거 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삼행시 뽀시래기 홍 소장이 메인 황영을 이긴 삼행시 흥아리 편에서 했던 얘기를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플랫폼 편에서 황영의 별명이 뭐라고 하면서 우리 문표 얘기하셨죠? 홍구하네. 그래서 혼구는 무슨 뜻이죠? 혼을 담은 구가. 네, 우리 삼행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브랜드는 혼을 담은 구라여야 한다. 저도 황영한테 배워서 이걸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 혼을 담은 구라는요 진짜 방점은 혼에 찍히는 거거든요. 제가 황영 흉내 내볼까요? 혼을 담으셔야 돼요. 혼을. 배민한테 지금 혼이 담겨 있나요? 어떤 사람은 담겨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삼행시 스피노프에서 황영도 저도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브랜드의 철학, 신념
요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어떤 식품 회사는 내 새끼한테 먹일 수 없다면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이먼 사이넥 골든서클 제가 흥아리 때 얘기했죠. 브랜드 신념 Y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배민의 Y가 뭐였지? 라고 찾아봤어요. 혹은 배민은 뭘 믿고 있는 거지? 배민의 브랜드 빌리프는 뭐지? 배민은 정말 뭘 하고 싶은 거지? 라고 그 얘기를 저는 황영한테 좀 물어보고 싶고요. 담대한 목표. 그게 어떻게, 황영은 어떤 걸로 느껴지세요? 아니, 설명을 잘하다가 갑자기 왜 질문으로 돌려? 황영처럼 너무 혼자 길게 얘기하면. 다른 질문 있어. 제가 이긴 그거요? 커뮤니케이션, 홍보를 열심히 안 했어. 아니, 베스트셀러가 늘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책은 아니에요. 세일즈로만 모든 그 퀄리티를 평가하는 건 약간 좀 단견적일 수 있고, 단 타겟 오리엔티드한 커뮤니케이션을 흥 소장이 정말 잘했고 잘하는구나. 그리고 그거는 노력과는 별개로 타고난 게 또 있구나. 그건 타겟에 접근하고 그분들한테 편하게 얘기하고 하는 그 능력만큼은 충분히 탁월하고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패배를 좋게 좀 이렇게 좀 포장합시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담대한 목표로 돌아가면은 배민의 목표는 뭐죠? 미션은? 출처는 슬라이드 쉐어입니다. 거기에 올려진 김봉진 대표님이 어딘가에서 발표하신 자료더라고요. 2013년, 14년으로 추정이 되고요.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 뭐 이런 담대한 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황영이 화보 까주세요. 욕하려고. 야, 이씨. 물어보지 말고 새끼 얘기를 해. 그럼 제가 알던 황영님은 조금 몸을 사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좀 더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게 없으세요? 아니, 이영지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문피는 맨날 밤새서 열심히 일하시고, 황영도 요즘에 좀 피곤하셔가지고, 네. 그냥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질문하면. 기력 없어지신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마음이 속상해요. 진짜 슬프다가. 네, 갑자기 너무. 나 진짜 완전 공격할래. 올드스쿨 완전히 공격하려다가 기력이 없어진 뒷모습. 그때만큼 속상한 게 없거든요. 때리는데 안 아파. 말로 때리는데 말이 안 아파. 그리고 옛날 같은 막 뭐라 그러고서는 와 하고 나가셨을 텐데 와서 미안해 한마디 이렇게 쓱 하시는 그때 너무너무 속상해. 다른 막말을 못 하고 있어. 지금. 속상해. 이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면 이게 쉽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장질이라고 표현을 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동네 같은 자리에서 3년 이상 슈퍼마켓이든 구멍가게를 영위하는 젊을 절 잘 나갔을 시절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기조차 싫었던 그런 분들도 존경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배달의 민족이 가지는 고민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브랜드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우리 브랜드를 멋있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잘 관리하기 제일 좋은 게 어떤 조건이냐면, 타겟 유저가 한정적이고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지 않고 그리고 고가품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르쉐 같은 건 브랜드 관리하기 쉬워요.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무지 어렵잖아요. 열망, 에스피레이션을 자극하는 브랜드는 오히려 브랜딩하기가 좋은데,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하나의 그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을 브랜드로 관리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배달의 민족이 가지는 근본적인 그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슨 큰 의미를 담은 트랜잭션도 아닌 것이고, 근데 그걸 갖고 브랜드로서 깊은 뜻을 거기다 심어놓고 또 전달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걸 한다라는 약간의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배달의 민족 브랜드가 가지는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가지는 어려움이 있겠다 싶으니까 함부로 말하기가 좀 미안해지는 감도 없잖아 있다. 아니, 뭐 계속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빼기만 할 거면 이거 하지 마. 동시에 기력이 쇠하신 아버지의 느낌도 있고, 평생 60년을 나는 네 어머니를 이해 못하겠다고 하셨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어머니를 사랑으로 감싸실 때의 그 애틋함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은. 원래 문피 의도는 그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어떤? 황영이 이제 그게 배민이든 현대차든 뭐든 우리가 브랜드 평을 계속 한다면 황영이 나름의 바른 막말? 물론 맞고 틀리고는 없죠. 우리가 수학 공식이 아니니까 이 한 명의 개인의 의견일 뿐인 거죠. 삼행시 전체 의견이 아니라.
어느 브랜드에 대해서 바른 막말을 해줬어. 근데 그 팬들이 당신이 뭔데 그래 당신이 해봐. 약간 그런 것도 의도가 있지 않으세요? 있었죠. 황영이 이렇게 날이 안 서 있을 줄은 몰랐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갈구고 있는 거예요. 나올 거야. 조만간 나오게 될 거야. 근데 황영, 예전에 제가 그때 같이 컨설팅하고 이럴 때 이베이가 어떤 뭐 비전? 혼을 담은 구라치도 완전 멋있었는데 이베이는 어떤 브랜드 신념 비전을 갖고 있나요? 이베이가 처음에 론칭하고 났을 때 바로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썼습니다. 근데 흥 소장 얘기대로 우리 브랜드가 세상을 향해 그 전달하고픈 담대한 이야기. 좀 오래됐어요. BHAG고 BHAG가 뭐의 약자라고? Big, Hairy, Audacious Goal. 크고 복잡하고 담대한 목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베이가 처음에 내세웠던 건 글로벌 차원에서 이코노믹 데모크라시를 실현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즉 일반적으로 상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고 아이디어만 좋고 제품만 좋으면 누구나 팔고 그래서 자기도 수익을 얻고 하는 그런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픈 마켓플레이스의 기본적인 정신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BHAG 관점에서 배달의 민족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슬라이드 쉐어라는 곳의 그 플랫폼 안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찾아봤더니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배민다움이라는 책에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배달 음식을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재정의를 하자. 우리가 보는 배달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좀 간지러웠어요. 근데 그 뒤에 커뮤니케이션을 참 잘하는 거죠. 타겟을 그냥 연령대로 찢는 게 아니라 취향, 뭐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나눴대요. 컨텐츠적으로 무한도전 같은 짤을 좋아하는 세대. 회사원으로 치면 그 팀의 막내 사원. 예를 들어 오늘 야근해야 돼. 미나야 오늘 저 야식 좀 시켜라. 법카를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쵸. 이 친구가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성향과 진지충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아예 타겟팅했다라고 그 책에는 나와 있고요. 그 외에 프로모션들도 뭐 눈이 많이 왔는데 막 눈 뜨는 삽을 처음에 나눠주는 걸 했더니 반응이 좋았다. 뭐 소녀시대 비타 500 다 모은 거를 뭐 해주고 그 외에 뭐 너무너무 크고 작은 다양한 실험들을 사실 했고요. 그 책을 통해서 배민 팬이 또 생기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낀 건 일관성이었어요. 꾸준함의 힘을 보여주겠다. 브랜드는 사실은 일관성과 꾸준함. 그렇게 보면 지난 7, 8년을 자기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우선은 잘했다는 거는 저는 매우 리스펙트 하고요. 사실은 다른 이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 해도 이렇게 하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배민을 찬양하는 지금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제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배민에 대해서 이거를 약간 바른 막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삼행시 황영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한 거죠. 배달 앱은 제 생각에는 계속 사람들이 쓰게 될 것 같아요. 황영이 이제 트렌드 시리즈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트렌드가 경제, 인구 구조,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툴의 발달에 따라서 그 중에 이제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인구 구조는 1인 가구가 늘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배달 앱 시장은 계속 더 발전되고 심화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1인 가구 얘기로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짐작컨대 배달앱이 들어가서 아마도 그게 없었던 시절에 찌라시를 찾아서 혹은 저장되어 있는 번호를 통해서 시켜 먹는 것보단 아마도 음식 배달하는 거의 빈도는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그 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전화를 해서 주문했을 때랑 배달 앱을 썼을 때 좀 차이가 뭐냐면 배달 음식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화로 할 때는 떡볶이 매운맛이요. 뭐 이 정도의 소통만 하지 이게 크게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앱에 들어가면 뭐 치즈 토핑 얼마 막 세세하게까지 다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옵션을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두 형은 모르는 얘기야. 모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제가 배달 음식으로 먹었던 그 음식의 퀄리티나 재미가 또 늘어난 느낌?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떡볶이를 물론 가서는 사장님 이거 넣어주셔야 되지만 전화로는 이 사장님 시간 뺐으면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객단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풍성한 떡볶이를 먹을 수 있고 음식점 입장에서는 객단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언택트 마케팅의 성공 사례인데 개인적인 케어나 전화 통화가 아니라
앱으로 툭툭툭 사람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다다닥 해서 소비자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내 요구에 맞는 걸 하고 음식점은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좀 그 차지를 좀 더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한편 전화 포비아라는 그 현상이 있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요, 폰 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 오는 거예요. 황영이나 문필 같이 묶어서 미안해요. 감독님? 황영 입장에서는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의 본질은 통화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폰 하다는 동사가 꼭 통화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경험이 전화를 하고 그 사람한테 시간을 뺏고 그런 것들의 좀 편리성이나 업주 입장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객단가가 높아질 수 있고 볼륨이 커질 수 있으니까. 오 이사님은 배민찬 쓰셔본 적 있으세요?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집사람이 신선식품을 구매하러 가기가 어려우니까 앱을 통해서 주문을 많이 해요. 아니,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일을 하는 엄마들이 늘어났잖아요. 아이를 돌봐주는 아줌마 구하기도 어려운데 반찬까지 해달라고 하긴 뭐하니까 출근해서 그걸 시켜놓고 퇴근할 때쯤 그거를 이제 오게끔 해서 먹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점 타겟인 저희들한테는 되게 필요하고 고마운 쿠팡맨 같은, 남편은 전화해서 기저귀 사와 그러면 이제 까먹거나 네, 까먹거나 아니면 이제 투덜대잖아요. 근데 쿠팡맨은 친절하게 그 다음날 문 앞에 놔주고 내가 집에 없어도 놔뒀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말을 남겨주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 웬만한 남편보다 쿠팡맨이 낫다고. 아니 진짜로요. 이건 우리 셋이 전혀 못하는 얘기야. 웬만한 남편보다 쿠팡맨이 낫다. 아유, 헐났죠. 헐났습니다. 근데 아마 배민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상가 곳곳에 보면은 배민 라이더스들 사무실이 보이잖아요. 저희 아파트 상가 1층에도 있거든요. 그 아쉬운 얘기 해주세요. 저기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배민 관계자 잘 들으세요. 그 배민 라이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오토바이나 옷 입힌 거 이런 건 다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도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바지를 걷고 담배를 피고 있다거나 보기에 좋지 않은 아기들이 보기에. 사람인지라 왠지 배달의 민족은 완벽할 것 같고 그들만의 뭔가 문화를 갖고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동네 배달 아저씨들과 비슷한 모습들을 볼 때는 조금 아쉬워요. 브랜드의 이미지가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배달 음식을 시켜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일부 라이더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이거는 내 친구 오이사 아니면은 못하는 얘기야. 웬만한 남편보다 배달해주시는 그 쿠팡맨이나 그 외 택배기사님들이 낫다. 제가 댓글 남겨주신 분 중 이분이 점주세요. 아쉬운 점은 이 브랜드는 내 거야 라는 가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시지 전달에선 위트는 넘치지만 배민을 내가 사용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느끼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민 아카데미 이런 강연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소비자들한테 정말 편한 음식 주문 이상의 뭔가를 좀 해주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냐. 몇 가지를 더 여쭤봤더니 자기가 2개의 점을 운영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배민 때문에 치킨 이런 거 하면 너무 빡세졌대. 힘들대요. 우리가 그 음식점 2개를 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배민 때문에 주문이 늘어서 좋으면 그렇게 썼겠어? 뭐 즐거운 비명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배민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가는데 배민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뭐 수수료겠지 뭘. 근데 그 양반은 기본적으로 공포에 기반한 거잖아요. 공포에. 여기에 수수료 하는 게 싫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많은 경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데 내가 빠져 있으면, 우리 가게엔 빠져 있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매출조차도 빠지지 않을까? 라는 기본적인 공포심에 기반해서 가입하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배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 정도만 해도 전 충분하다. 거기에 무슨 영혼이나 뭘 얼마나 더 바라려고 그래. 저는 뭐 어떤 짓을 하든 그것이 지탄받을 짓이 아니면 돈을 많이 버셔서 배달 정보기술이라는 본인의 비즈니스 도메인과 관련되지 않은 좋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한 거다. 돈 많이 버시고 그래서 좋은 일을 공헌하시라. 그러면 충분히 의미 있는 거다. 전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대로 댓글로 너 그것도 모르면서 뭐 네가 떠들 자격 있니라고 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해설자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지. 에? 그러면 내가 서울법대 못 나왔으면 아들 보고 서울법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야 되나? 물론 안 써봤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겠으나 비겁한 변명 같은데. 아니야. 세게 해줘. 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신라시대 살지 못했으면 난 역사 선생 못하나?
근데 아르헨티나 못 가봤으면 지리 선생 못 하냐고. 몰라서 약간 실수하는 거는 넘어가 주시되. 너무 비겁해졌나 막판에? 갑자기 역시 그딴대로예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저는 전제가요. 문피가 앱 얘기 계속 하셨는데 배민은 저는 앱을 넘어선 이미 컬처 브랜드라고 봐요. 그런 의미로 보면 편의점에서 제가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거를 돈 주고 1,200원 주고 사면 분명히 얼마가 수익이 얘네가 늘 거거든요. 제가 아까 버벅거렸던 거 다시 정정하면 AARR은 어퀴지션, 액티베이션, 리텐션, 리퍼럴, 제가 하나 빠뜨린 게 레비뉴이거든요. 데이비 맥클로어가 개발한 프레임이래요. 근데 사실 이건 마케팅에 많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처음에 그 625처럼 5,000원 할인해 주서라도 처음에 끌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설치, 가입, 첫 주문,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사실 거의 다 지워버려요. 여기서 리텐션 되는 게 진짜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1,000만 이상이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앱과 상관없는 다른 쪽에서 자꾸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는 게 어떤 분이 진짜 멋있는 얘기 하셨어요. 배민분들 꼭 들으세요. 배민 혹은 앱 비즈니스 혹은 이해와 유사한 O2O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민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배민은 지난 8년 동안 꾸준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분이 제가 익명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왜 익명으로 해요? 누가 잡으러 와요? 이러더라고요. 백현정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였냐? 배민, 위트는 있지만 감동은 없다. 근데 앱 비즈니스로 출발한 브랜드, 컬처 브랜드가 꼭 감동을 줘야 하나? 라고 그분이랑 제가 썰전을 하려다가 저도 동의하거든요. 저도 약간 가볍고 기피의 강요라는 책을 누가 나한테 선물도 해주고 야 너도 좀 이게 무겁게 얘기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 그럼 저는 약간 배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위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기 꽃보다 할배 리턴즈에서 김용건 할배처럼 약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하는 그런 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편집자 입장으로서는 피곤하지. 산만하니까. 근데 여기서 백현정 씨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위트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진짜 고객 서비스로 감동을 주는 지점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분도 기본적으로 배민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 기본 스탠스는 뭐냐면 위트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지나치게 위트가 있지만 아니 짜장면 배달해주는 앱 서비스 하는 비즈니스에서 무슨 감동을 찾고 그래. 아니 그거 자체가 지나친 요구라니까요. 이 배민 까는 척하면서 옹호해 주는 거야. 아니야. 배달의 민족은 그거로 감동 주기 다 깝치지 마시고 돈 버셔서 좋은 일로 감동 주세요. 중국집 사장들 500원씩 삥 뜯은 거 갖고 욕 안 할 테니 그거 모아놓고 정말 좋은 일 쓰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잘하시고. 기본적으로 좋아하니까 위트는 넘치는데 감동은 없다는데 자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이 어떤 상거래 행위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감동받은 적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돈 주고 뭐 샀는데 혹은 뭐 AS를 받았는데 감동을 받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왜 마케팅 한다고 그러고 브랜딩 한다고 말만 하면 고객한테 감동 주라고 개 구라를 쳐요. 감동 쉽게 와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단 아까 이제 말씀하신 비케어리 오데이셔스 골에 있어서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게 맞다면, 그게 그네들의 어떤 BHG나 그 비전으로 맞는 거라면 뭘 좀 더 해야 되냐면 정보 기술을 활용한다고 그럴 때 얼만큼 더 깊게, 넓게, 정밀하게 그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는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노력 하나 있어야 되고 배달 산업을 발전시킬 때 산업을 발전시켜서 생기는 과실들이 얼마나 조금은 공평하게 나눠질 수가 있는 관심.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배달의 민족도 아주 처음에는 앱으로 하면 열심히 전화 돌려서 주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정보 기술을 활용한다 그럴 때 파는 사람이나 사 먹는 사람이나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측면에서 좀 노력이나 이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UI나 UX로도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할 때 그 돌아가는 혜택이 나름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이 뭐였냐에 대한 고민도 할 수는 있겠다. 배달의 민족은 왜 1등이니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옛날에 기사에서도 그런 걸 읽었고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업계에 진입할 정말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수거해서 정보 입력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고
혹은 음식점 그 소개책자, 소책자들 많이 왔었잖아요. 요새 실제로 줄긴 줄었어요? 저희 아파트는 그럼 실제로 그런 걸 대체했다고 생각은 해도 되겠다. 그럼요. 이게 배달 앱을 점점 많이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람이 늘 먹던 동화반점 둘둘치킨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 음식점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죄송합니다만 초록색 창에는 네이버. 신뢰를 잃었어요. 너무 이게 광고성 글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는 신뢰를 안 하고 리뷰가 있잖아요. 그 리뷰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거든요. 진짜 구매 결제를 해서 먹어본 사람들만 리뷰를 남길 수 있게 해놓다 보니까 그 리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아, 내가 오늘은 명랑치킨을 먹고 싶은데 괜찮을까 궁금할 때 리뷰를 딱 보면 이거 시켜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서니까 판단이 배달 앱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배민 페북 페이지에 게시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리조또 맛있다라고 쓰려고 그러는데 조또 때문에 글이 등록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이제 풀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쓰세요.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맞아요. 위트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면 거기에 만약에 불만을 쓰면 사장님이 거기에 또 리뷰를 달아요. 제가 그거를 빠뜨렸군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피크를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들이 빡세졌다는 거예요. 댓글 관리하고 있어야 돼. 이 소비자 얘기가 무서운 거야, 이 사람은. 옛날 같으면 뭐 아는데 한두 군데 늘 시켜 먹었을 텐데 새로운 거를 트라이 해볼 수 맞아요. 있게도 쉽게 됐고 메뉴도 그렇고, 카테고리도 그렇고. 배달 음식에 대해서 선택의 폭은 좀 넓혀주는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늘 뭐 짜장면, 피자, 치킨. 근데 지금은 뭐 막국수도 시킬 수 있고, 냉면도 시킬 수 있고, 카테고리가 넓어지니까 훨씬 한 번 경험하면 몇 번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흥소장이 잘할 것 같긴 한데 배달 앱을 써서 주문을 해요. 갖다 주는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에 소속된 라이더들인 거예요? 원래 배달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하는 거죠. 배달원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기존에 배달 안 하던 집들 있죠. 그런 데들 자꾸 확장했어요. 그렇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달 앱 중에요. 요즘에 배달비 추가 체크가 많이 있어요. 먼 지역이나 원래 배달부가 없는 데는 이 맛있는 걸 네가 먹고 싶으면 배달료 내라고 밑이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어린 친구들은 그거 욕을 하는데 그게 1등이기 때문에 배민이 욕을 제일 많이 먹어요.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그 세월을 한 8년을 사실 겪은 것도 있고요. 배민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도입 성장 성숙으로 아주 러프하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좀 있어빌리티 하지 않습니까? 오늘 녹화 중에 제일 듣고서 얘기해. 속다는 금물이야. 배민은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사물의 이름에는 사물의 본질이 담겨야 한다. 배달의 민족, 마치 대한항공처럼 국적기가 된 것처럼 우리 민족을 아예 건드렸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기본적으로 배달 민족이니까. 백의 민족인데 그거를 뒤튼 거죠. 아니야. 배달 민족이야, 배달 민족. 배달 민족? 그래서 최영희 선생께서 최배달로 하셨잖아. 뭐 이게 신성불가침한 건 아닌데 배달의 민족이라고 봤을 때 이게 젊은 애들의 지나친 가벼운 취약 아니야 싶어서 약간 화도 났었어요. 우리 한민족은 배달의 민족이고 한데 그 배달을 이 딜리버리 배달로 썼으니까 위트 넘친다고도 봤고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 외에 이 브랜드로 인한 뭐 굿즈나 컨텐츠를 보면서 호감이 생기시게 되는 시점들이요. 아마 유승용 광고부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HS애드라는 광고회사가 경쟁 PT에서 여러 메인 안이 아닌 떨거지안 그냥 좀 훅 가는 안으로 그 벽화에서 말을 타는 우리가 많이 접한 유승용을 모델로 쓴 그 광고를 하게 된 거죠. 배달의 민족 마케팅팀에서 혹은 CEO가 CMO가 그거를 샀죠. 선택한 거죠. 좋은 광고 캠페인은 광고주가 만드는 거거든요. 같이 만드는 거죠. 좋은 걸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건 사실은 저는 또 칭찬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욕을 한참 먹기 시작합니다. 뭐 삥 뜯는 비즈니스다.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삥 뜯는 형제들 아니냐. 근데요, 제가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건 기획흥신서에 그 내용을 넣었는데요. 바로 결제 수수료를 빵원으로 만든 시점이 있어요. 이게 이들의 변곡점이 저는 됐다고 봐요. 네, 수수료를 없앴죠. 그러면은 배민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냐? 어차피 음식 점주들은 광고를 해야 돼요.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려야 되고 그 비용을 광고 비용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수수료는 없앤 거예요. 바로 결제 수수료 빵원으로 했을 때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됐는데 40%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꽤 오래 걸렸고 내부에서 지금 타이밍에선 이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오히려 광고 잘한 것보다는 중요한 시점에 커뮤니케이션적인 승부를 좀 한 거는
칭찬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또 여전히 이들의 숙제는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브랜드 리얼리티, 아이덴티티, 이미지라고 보면 이 리얼리티를 어떻게 보강할 거냐에 대해서 황영의 얘기를 좀 들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비즈니스는 음식 배달인 거죠, 뭐. 말 그대로 이 배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하려면 음식 배달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딜리버리 서비스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는 딜리버리 서비스가 계속 붙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해요. 그 중에 하나도 뭐 배민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퀵 서비스 다 흡수하셔야죠.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배달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돌려주는 것으로 사회공헌을 활동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하철 무료로 태워주잖아요. 80년대 초반에 시작됐는데 그땐 서울이었고요. 평생 지하철을 한 번도 못 타고 돌아가시는 노인들도 많거든요. 그분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배달이라는 혜택을 잘 못 보는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뭔가 의미 있고 한 것을 나중엔 꼭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얘기 드릴게요. 황영의 얘기를 받아서 좀 세게 말씀드리면 위트 좀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배민 아카데미 더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푸드테크에 조금 더 맞는 와 진짜 고맙다. 와 감동이다. 그걸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다. 오 이사님은요? 잘 먹고 있어요. 저는 치물리에 이런 것들도 요새 좀 많이 디프레스 되어 있는데 젊은 층의 문화를 복작복작 이렇게 들썩이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배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 저는 응원해요. 잘 먹고 있습니다. 두 분의 얘기에 약간 저도 살짝 얹혀가면 뭐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제 댓글 중에 누구 어떤 분 뭐라는지 아세요? 예전엔 삼성전자 다닌다 그러면 와 이랬는데 요즘에 배민 다닌다 그러면 와 이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 회사를 다니면. 자기 브랜드, 자기가 속한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자기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데가 냉정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브랜드는 꼬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CEO, CMO, 디자인 디렉터, 그냥 직원, 말단 그게 직원까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처음에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가 1등까지 되려면 대체로 CEO가 그걸 미치게 좋아해야 되죠. 그래야지 새로 영입되는 친구들도 그걸 미치게 좋아하고 미치게 좋아하다 보니까 잘할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좋은 광고는 좋은 광고주가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배민의 광고가 지금까지 다 좋았어요. 좋은 광고주로 만나고 싶습니다. 바로 영업 멘트로. 배민 글로벌 홍보 영상 같은 거 해야 돼. 한 26억 쓰세요.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의미고 상징이다라는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데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은 지나친 의미 부여나 과잉 상징화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어 유니클로라는 의류 브랜드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나 상징으로 멋있게 해석되면 굉장히 사변적이지만 멋있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매일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브랜드들이 큰 의미나 아주 심오한 상징으로만 하긴 어려운 게 있어요.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 다른데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은 지나친 의미 부여나 과잉 상징화에 있어요. 해줄 것을 명확히만 해도 의미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 거거든요. 배달의 민족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서 일상적으로 트랜잭션을 하는 브랜드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으로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필요한데 지나친 의미 부여나 과잉 상징화가 되면 역겨울 때가 있어요. 그런 함정, 그런 유혹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잔소리를 덧붙여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놈놈놈 시리즈에서 앞선 놈은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패자의 비애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쫓는 놈과 망가진 놈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오이사. 네. 6.25 배달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은 6.25 어때요? 덜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왕 혜택 주시는 거 조금 더 그냥 통 크게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90일 동안 뭐 몇 회 하면은 뭐 0.5% 기왕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정립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더 갈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먹으면서 왜 쿠폰 모으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왕 내가 먹는 건데 10번 먹어서 한 번 공짜면 좋잖아요. 근데 0.5%는 누구 걸 갖다 붙여? 그리고 막 식신까지 돼가지고 5% 받으려면은 그냥 그거는 쟁일 그냥 배달만 하라는 얘긴데 그건 먹지 말라는 거지. 적립하지 말라는 거죠. 좀 많이 주세요, 적립금.
완전 철저히 사용자 입장에서 네네네네네. 자, 아까 지금 오이사가 얘기한 거하고 되게 연관성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방향성과 요기요의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이 다르다고 황영이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거 조금만 더 길게 좀 해볼까요? 홍 소장이 얘기했던 AARRR이지. 일단 론칭하고 신규 고객을 땡겨라. 그리고 신규 고객 땡긴 고객들이 활동할 수 있게 좀 미끼를 던져줘라. 액티베이션 시켜라. 그리고 떠나지 않게 계속 리텐션 유지시켜라. 그럼 이 고객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리퍼럴 알아서 얘기 떠들어 줄 거다. 그러면 기업에겐 수익이 생긴다. 이런 중딩도 하는 걸 무슨 AARR로 포장하고 그래요. 앱을 깔아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게 장치 산업과도 같다는 얘기는 일단 많이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발주자가 가지는 프리미엄이 있었던 거예요. 오이사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요기요를 깔고 뚜렷한 가격적 혜택 5,000원이면 5,000원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신규를 땡겨오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저는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호텔 그 예약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호텔로 직접 가서 안 하고 호텔 사이트 이제 지금 다 앱으로 거의 구현이 되죠. 무지하게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엄청 많죠. 전혀 별개의 브랜드들인데 사실 M&A 통해서 한 회사 거예요. 우리가 쓰는 랭킹 순위가 굉장히 높은 호텔 예약 앱 중에 상당 부분이 한 회사 거예요. 몰랐다. 그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비즈니스가 그렇게 진화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배달이 되지 않았던 곳을 배달시켜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그 김밥 천국은 배달 안 해줬던 그런 푸드플라이라는 데가 요기요인가 인수될 거야 아마. 그죠? 맞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인수된 푸드플라이가 요기요에 있어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쓰던 사람 또 써요 계속.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면 한두 가지 많아야 세 가지 정도의 리딩 브랜드들이 시장을 끌어갈 거고 음식 배달로만 국한시켜봐도 특수성이 있는 메가 브랜드, 매스 브랜드가 해결하지 못하는 욕구를 가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반조리 식품만 예를 들어서 해주는 배달 사업을 하는 앱이 있다고 쳐요. 그런 차별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그런 앱들은 꾸준히 생겨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각각의 독특한 독립적인 영역을 갖고 있대 나중에는 다 매스 메가 브랜드로 합쳐져서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은 많은데 시장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기요하고 배달통도 전혀 다르게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어찌 보면 같은 회사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014년에 요기요가 독일인데요. 네. 14년에 배달통을 인수한 걸로 배달통은 왜 안 까십니까? 몰랐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오이사 요기요와 배달통의 네. 홈쇼핑의 상품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 셀링 포인트를 어디로 잡으실 것 같아요? 사전에 좀 준비를 하게끔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저희 대본도 없고 아, 여기요. 우리가 무대본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죠, 이 대목에서? 무대본 무대뽀. 오케이.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개성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남들이 다 쓴다고 해서 나는 쓸 필요가 있을까요? 신선한 상품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재미에서 저는 요기요를 한번 추천을 하고 싶어요. 내가 시켜먹는 비용이 난 제일 아까워. 그래서 나는 조금 내 비용을 아껴줄 수 있고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상품을 찾고 싶어. 나는 경제성이 1등이야 라고 하면 저는 요기요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기요는 일단 첫 주문 시에도 할인이 많이 되고 내가 쓰면 쓸수록 자동적으로 적립이 돼서 또 포인트가 쌓이니까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내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행운이 있잖아요. 기왕 시켜 먹을 거라면 저는 돈을 조금 아낄 수 있는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저는 다른 앱보다 요기요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운하세요? 요기요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선착순 지금 저희가 100분만 받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와, 이 어려운 걸 해내나?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상품을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할 때 그 상품이 완벽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장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홈쇼핑이 욕먹는 게 뭐냐면 아니 누가 봐도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왜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혼나거든요. 강점의 극강화. 요기요는 그런 가격 할인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그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저는 요기요를 계속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좀 통 크게 주세요. 적립금 너무 작아요. 부부다운 발언을. 네. 가격은 감동인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제가 만약에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본죽을 검색했더니 검색이 안 돼.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요기요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 심리에 검색을 딱 했는데 돼.
그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 근데. 그런 포인트들로 조금 감동이나 재미도 한번 주셨으면 그러면 요기요를 더 많이 쓸 것 같기는 해요. 가격 말고는 메리트를 못 느끼니까. 625가 짧은 버전은 첫 주문 5,000원 할인이고요. 좀 긴 버전은요. 그동안 시켜 먹지 못했던 걸 시켜 먹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625가 그 1등을 추월하진 못해도 그 간격을 좁히는 전략 중에는 배민이 아직 계약하지 못한데 먼저 가서 좋은 조건으로 걔네를 다 하는 거죠. 배민에서 안 되는 거 리스트. 625에서만 시킬 수 있는 탑 100. 거기서도 큐레이션해서 분야별로 베스트3. 너무 좋아요. 배민에 없는 게 있긴 있어요. 1인 주문. 1인 주문 배민 안 됐었나? 네. 근데 그 메뉴가 따로 있어요, 요기요에는. 나름 그 노력을 하고 있네.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그런 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배민 요기요 배달통 구분해서 여기서만 주문되는 것들을 큐레이션하는 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을 수도 아, 이런 얘기 괜히 했나? 내가 할 걸. 황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쉽지 이 쫓아가기가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면 요기요나 배달통이 각각의 개별 브랜드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하는 사람 것도 모르고 그래서 방법은 두 개의 브랜드 갖고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1등의 쉐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1등의 쉐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고요. 하나의 브랜드가 강력한 게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오류나 착각이 뭐냐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자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이야 다르지만 더닐이라는 브랜드가 담배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을 때 KTNG가 예를 들어 우리도 더닐만큼 강력한 브랜드를 말보로 같은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접근하는 거는 형식 논리상은 오케이지만 현실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KTNG가 할 수 있는 건 다양한 유저들의 타입을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브랜드들로 포위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요기요나 배달통은 전략적인 역할 분담을 가지고 배달의 민족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 다양한 형태의 고객 구성 중에서 가장 허물어뜨기 쉬운 것들로 그 역할 분담을 해서 따로 똑같이 공격하는 방법이 쫓아가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요. 요기요는 예를 들면 레디컬하게 말씀 올리면 우리는 배달 음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배달 음식점에서 배달을 해주게 하는 그런 배달 앱 플랫폼이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소비자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리뷰로 음식점이 평가되는데 너무 극단적이어서 현실성이 없겠지만 요기요는 브랜드 네임이 풍기는 기본적인 관념과 흡사하게 광고받은 음식점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요기요에서 직접 노력을 해서 맛 평가단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인증하는 음식점을 먼저 띄우는 것. 그래서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인증한 데기 때문에 퀄리티도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퀄리티 컨트롤하기 위해서 배달 수수료가 아니라 뭐 사업적으로 따지면 그런 업소하고 수익 쉐어를 해서 서로 미친 듯이 하거나 이건 너무 레디컬해서 힘들겠습니다만 그리고 배달통은 뭐 물론 브랜드 네임에 국한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편협하게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배달통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비주얼 모티프가 중국집 철가방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철가방 배달통으로 배달되는 가장 전형적인 것만큼은 무조건 얘네가 하는 거다. 예를 들면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니까 현실성은 없겠지만 두 가지가 가지는 독립성을 활용하되 그 합섬은 배달의 민족의 쉐어를 줄이는 거에 맞추고 그렇게 따로 똑같이 전략으로 다르게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면 조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황영이 하신 말씀을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면 625는 이름이 주는 인상이 있기 때문에 배달 앱 중에서도 뭐 미쉐린 가이드나 블루리본처럼 인증해주는 쪽을 강화하면 좋겠고 배달통은 연상되는 게 철가방이니까 중국 음식으로 특화한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브랜드의 전략적 역할을 구분하고 독립적이지만 역할이 충분히 수행됐을 때 전체를 아우르는 배달의 민족의 구탱이를 잠식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미슐랭 가이드나 그 중국 음식은 아니더라도 따로 똑같이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술 얹어서 얘기하면요. 굉장히 적은 비용의 유료로라도 유료 회원을 운영을 하는 거죠. 요기요 뭐 프리미엄 이게 아니라 예전에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생싱한 회를 배달해주는 앱이 있었어요. 앱 네이밍이 뭔지 아세요? 미친 물고기예요. 잠깐 이랬다가 사업적으로는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미친 물고기의 실패 사례를 대표님이 어디서 발표를 하시던데 황영이 얘기하신 거에 저도 순진하게 아주 엉뚱한 얘기로 얘기를 드리면 찬바람 불 때 밑에 밥 말아 먹으면 제일 맛있는 라면 스낵면 TPO를 아예 쪼개서 커뮤니케이션도 더 쪼개버리는 거죠. 배민에 없는 음식 베스트
배민을 사실은요, 말도 안 되게 험담하면 안 되죠. 하지만 선두주자를 까는 건요, 내 작은 무기가 날이 뾰족해가지고, 옛날에 쌀 이렇게 있으면 푹 찔러가지고 쌀 이렇게 쏙쏙 나오게 하는 거 있죠? 실체를 가지고 대신에 두리뭉실한 5,000원 할인, 이건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얘기네. 물론 실체는 하나 준비하고 프로모션스럽게 특가전으로 하든 배민에서 배달 안 되는 이게 진짜 배달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동안 포인트가 높은 사람들한테만 이걸 해준다든지 판을 한번 흔들어 버리는 그런 쪽은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아주 엉뚱하게 그냥 잘 모르는 입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쉐어나 그 다운로드나 이 주문자나 이런 거 볼 때 일단 1, 2, 3등은 어느 정도 변치 않고 갈 것 같거든요. 물론 전체 시장을 100으로 10으로 봤을 때 1, 2, 3등이 가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는 쉐어가 5, 3위 정도예요. 5, 3위. 나머지 잔챙이를 빼고 그걸 10으로 봤을 때 5, 3위인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5, 3위가 되면 2, 3등이 역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이 딱 그래요. 5, 3위예요. 알뜰폰 같은 거 없다고 치고 하면 5, 3위일 거예요. 거의 1%, 2% 중요한데 5, 3위인데 3하고 2가 같은 회사면 같은 거거든요. 5대 그렇죠. 5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 요기요나 배달통이 추구해야 될 전략 방향이 그런 방향이라고 봐요. 그게 어떤 형식이 됐든 배달의 민족과 커뮤니티 민족으로 다이다이 맞붙자. 그것도 하나의 그 볼드한 용감한 아이디어긴 해요. 이게 그다지 관여도가 높은 게 아니라서 배달의 민족을 언급하는 순간 배달의 민족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어떤 방향이든 그런 식의 액션이 있지 않으면 이 상태로 굳어지니까 어려울 거예요. 아예 아까 오이사가 얘기한 혼밥 쪽이면 오히려 전체 브랜드가 그 방향으로 못 가더라도 요기요가 됐든 배달통에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음식점을 추천해 주는 것을 벗어나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자체를 먼저 해볼 수도 있어요. 패턴에 맞춰서 예를 들면 딜리버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뭐 지금 배민찬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혼밥 쪽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일주일에 3회 2번의 맛있는 음식과 한 번에 안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먹고 싶은 걸 배달해 준다는 본질은 벗어나지 않되 배달되어 와지는 그 음식이 다르거나 배달되는 방식이 다르거나 하는 그런 차이를 두는 그런 전략적인 결정? 이게 좀 심각하게 검토될 시점 아니냐. 소규모 앱을 하는 분들도 아직 시장이 포화가 아니거든요. 전주 비빔밥만 해주는 배달앱 만드셔도 가능해요. 그게 결국은 호텔 앱처럼 큰 메인 플레이에 흡수되는 형태로 비즈니스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저는 아까 위트와 감동의 조작적 정의가 다를 텐데 저는 감동도 좀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게 따뜻함이 아니라 서비스의 감동이 있거든요. 플랫폼 편에서 언급했던 개인적인 게 좀 껴있긴 하지만요. TLX라는 서비스에서 미용실을 확장했더라고요. 저 이 머리 그 앱 그걸로 무료로 돈 안 들고 왔고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요. 요기요가 광고에서만 두리뭉실하게 배달되던 안 되던 것도 한다. 아니라 예를 들어 프리퀀시가 아주 높은 애들한테 가격적인 것도 주면서 혼밥족들이라면 요거 아예 딱 떠먹여주는 저격해서 타겟팅을 좀 더 좁혀가지고 하거나 이게 진짜 된단 말이야? 제가 말한 감동은 약간 이런 포인트에 감동들을 2위, 3위 지금 같은 회사지만 이 시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거를 얌전하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배밋 언급하든 안 하든 좀 강하게 쇼오프를 좀 하시고 거기에 연결시키는 걸 예를 들면 그 실제로 소셜 다이닝 하는 서비스들하고도 연계할 수도 있겠죠. 혼자 사는 자취생 이런 친구들이요 실제로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그런 커뮤니티 앱 서비스가 또 있어요. 아유, 혼자 먹으라 그래. 아이, 뭘. 지금 녹화가 벌써 7시예요. 저녁 먹을 시간인데 그럼 오늘은 어떻게 배달이라도 시켜 먹어볼까요? 배민 잘 먹고 있습니다. 요기요 화이팅!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삼행시 놈놈놈 시리즈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니까 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이사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오이사 5, 2, 4.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